이번 시간에는 신석정 시인의 들길에 서서 작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인을 소개하고 그리고 작품 분석한 후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정 시인을 소개합니다. 1935년 사진인데요. 석정문학관 사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석정 시인은 1907년에 출생하여 1974년에 사망한 시인으로 전라북도 부안 출신입니다. 1924년에 조선일보의 기우는 해를 발표하였고 1931년 시문학 동인이 되기까지 7년 동안 조선, 동아, 중외 등의 8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다고 하는데요. 첫 시집은 1939년 촛불 시집을 발표하면서 전원 시인, 목가 시인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1947년에 슬픈 목가, 56년에 빙하, 67년에 산의 서곡, 70년에 마지막 시집인 대바람 소리 등의 시집을 발표하는데요. 대표적인 시작품으로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그리고 임께서 부르시면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꽃덤불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품을 분석합니다. 들길에 서서 신석정 시인의 시 전문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깨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연이. 문장지에 발표되었는데요. 1939년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들길에 서서 신석정 시인의 작품인데 제목을 통해서 현재 화자가 들길에 서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연의 내용을 살펴보면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라고 해서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푸른 산 위에 흰 구름이 있고 내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고 그래서 나를 푸른 산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나라는 표현이 시에서 드러나면 화자가 겉으로 표출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나,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그러면 하늘, 긍정적 시어잖아요. 하늘은 흔히 꿈이나 이상, 희망을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징적 시어 드러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푸른, 흰, 푸른, 시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를 푸른 산의 이미지로 직유법으로 비유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게 일연에 드러나고 있고요. 이연은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계속해서 자신을 마치 산의 이미지로 드러내서 내가 머리 위에 하늘을 두고 사는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걸 마치 산속에 그 나무들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하늘 그럼 앞에서 나온 것처럼 꿈, 희망,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살림처럼 비유적 표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의문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이미 읽고 있는 사람들, 독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아주 숭고한 일이다 라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서리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숭고한 일이다. 그럴 걸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라고 함으로 해서 그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리언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의 숭고함, 하늘이 희망, 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숭고한 일이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면 내용 살펴봅니다.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그래서 다리를 젊은 산맥에, 약간 산맥, 그럼 되게 강인한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굳센 의지가 드러난다고 해도 되고, 부절히라고 한다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지구를 밟았거니. 내가 지구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기쁜 일이다 라고 해서 여기도 동일하게 서리법 드러나고 있고요. 푸른 산처럼에는 당연히 비유적 표현, 직유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연에서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5연의 내용입니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점은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5연에 지금 공간적 배경인 들길 드러나고 있고 사실은 5연의 주제가 드러나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뼈에 저리도록 그러면 아주 고통스러운 힘겨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뼈에 저리다 라고 한다면 굳이 감각을 말한다면 촉각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뼈에 저릴 만큼 그렇게 아주 힘겹게 살면서도 생활은 슬퍼도 좋다. 슬퍼도 좋다를 굳이 표현법을 말한다면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지만 슬픈데 왜 좋아? 슬프면 안 좋아야지. 기뻐야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겉으로 보면 모순되지만 의미를 생각한다면 말이 됨 또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생활은 슬퍼도 좋다. 왜? 나는 꿈이 있고 이상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미래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은 들길에 서서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이 점은 들길인데요. 들길 중에서 해가 진다라고 해서 어둠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뼈에 저리도록 이미지와 비슷하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1939년 작품이기 때문에 일제의 강점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이미지도 같이 드러나고 있고요. 신석정 시인의 시를 전원적이고 목가적이라고 하지만 또 일부 후반부로 가면서 저항적인 냄새를 풍기는 아주 겉으로 많이 표출되진 않아도 그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점은 들길에서 푸른 별 그럼 밝음의 이미지로 꿈과 희망, 미래지향적인 시어라고 봐도 되는데요. 당연히 상징적인 시어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상을 상징하는 시어로 밝음의 이미지입니다. 시대 상황과 관련 짓는다면 점은 들길을 일제의 강점기로 본다면 광복으로 볼 수 있겠죠. 광복에 대한 꿈, 소망.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미래의 광복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현실 극복 의지가 이 부분에 드러나고 있다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시어가 어둠과 밝음의 대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자 그러면 청유형 어미잖아요. 또 느낌표가 있어서 영탄법이란 표현도 같이 쓸 수도 있는데 바라보자,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의지가 5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6연을 보면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에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거니 푸른 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지금 유견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별은 당연히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시어이고요. 그래서 오연과 유견에서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꿈과 희망을 갖는 삶의 거룩함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극복 의지가 지금 오연에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 하였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내용 정리한다면 갈래는 1939년 작품이기 때문에 현대시이고 형식상 자유롭게 쓴 유견으로 된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 중심 소재는 저물녘의 들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핵심어로 푸른 별, 또 푸른 하늘 등의 시어가 있었습니다. 성격은 의지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직설적이다, 직서적이다 라고 표현한 건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기쁘다, 또 거룩한 일이다, 숭고하다 직접 드러냈다는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주제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상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의지 또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현실 극복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시대 상황과 연결 짓는다면 고통스러운 일제강점기 하에 광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유법 드러났고 상징적 표현 드러났습니다.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둠은 저문 들길, 밝음의 이미지는 푸른 별, 또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삶은 슬퍼도 좋다라고 표현했고 이렇게 든든한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숭고한 일이냐 이런 부분도 다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유법, 비유적인 표현, 직유법 외에도 표현법, 서의법이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역설적인 표현도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